네, 그 성수기 때 무엇을 산다라는 건 굉장히 좀 유치한 투자법이에요, 원래는. 네. 그쵸? 왜 뭐 그 속담도 있죠. 집시는 겨울에 사라고 네. 하나 맞습니다. 뭐 모피는 여름에 사고. 네, 그렇죠. 그게 있는데 지금 여름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예상치 못했던 종목군들 그다음에 저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종목군들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제 어제 뭐 상한가 갔던 파세코 같은 경우는 뭐 창문형 에어컨으로 지금 그렇죠. 뭐 갔고 뭐 신일산업은 얼마 전에 한번 움직였는데 너무 뻔한 거 말고 우리 문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여름 관련주 뭐 숨겨놓은 거 그냥 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속 시원하게 그냥 뭐. 네. 아니 저는 사실 있으면 얘기를 하고 없으면 말고.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파세코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파세코의 그러니까 창문형 이 에어컨을 지난해부터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 에어컨이 좀 각 방마다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에어컨을 막 3대씩 설치할 수는 없어서 일단 기존에 이제 인버터 방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큰 거 하나 있고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 침실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또 서재에 하나를 놓고 싶은데 또 세월호 그걸 또를 하려면 실내기를 하나 더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엄청 시끄럽다고 하던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관심을 많이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원래 이거를 테마로 지금 엮이면서 좀 급등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 테마 관련 종목이 약간 요즘에 워낙 한 번씩 이런 계절적인 부분을 넣으면 옛날처럼 반짝하고 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갈긴 또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거 있냐고. 숨겨놓은 거 있냐고. 숨겨놓은 거 너무 제가 원래 아니면 생각하는 거. 요거는 여름 관련주인데 아직 안 갔네. 뭐 이런 거. 이런 테마주에 제가 상대적으로 좀 잘 알아라고 약하긴 한데 제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여름 테마주를 할 것 같으면 조금 길게 갈 수 있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길게 갈 수 있는 거. 네, 두 가지 정도. 근데 하나는 생각보다 다른 거 엮여서 잘 안 갑니다. SPG. 이거는 근데 로봇 관련 쪽이라 엮여서 지금 완벽하게 좀 이쪽으로는 안 되는데. 모터 쪽 모터 쪽이죠. 왜냐하면 여름이면 또 이제 더위뿐만 아니라 장마도 오거든요. 그러면 여름 수혜주는 장마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습기 관련 쪽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닉스. 그러니까 위닉스는 제습기도 있고 그다음에 위닉스가 또 에어컨도 지금 나오지 않나요? 위닉스? 그러니까 뭐 그런 쪽도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근데 제습기 대비해서 그 의류 건조기가 많이 팔려서 제습기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그 위닉스가 그 이게 건조기도 만들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여름 수혜주를 한다면 차라리 위닉스 같은 종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시면 한번 위닉스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나. 대유 위니아, 그 에어컨 판매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유 위니아 많이 안 하지 않나요? 대유 위니아도 창문형 에어컨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배우 위인이하다 뭐. 그 저는 이 주제에서 저는 잠깐만 약간 이거 부끄러운데 제가 맞지가 않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쪽에 뭐 그렇게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데. 네, 저는 이쪽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대우 위니아도 그렇고 다음 한번 위닉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위닉스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그러니까 미세먼지 관련 종목을 해서 엄청나게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실적도 엄청나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그러면 이쪽에 있던 원래 보통 테마주들이 또 테마를 좀 엮었던 애들이 또 잘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엮으면 오히려 위닉스를 또 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위닉스 그냥.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름 감춰놓으시기 그냥 있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없고 여름 관련주는 다 엮기 나름이에요 사실. 아침 이제 기사가 딱 나오면은 한 번 하는 거고. 근데 선크림 관련주에서는 이제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제 선크림 맞네요. 선크림에는 이제 산화아연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산화아연 만든 이제 대정화금이 화장품 관련주 옛날에 움직인 적도 있는데 선크림이 많이 팔리면 산화아연도 많이 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정화금도 있고. 저 요런 거 이제 숨겨진 거 좋아하는데 요거 말고 또 생각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름에 네. 지금 뭐 마켓 땡땡이나 오아 땡땡이나 네, 아니면 뭐 쿠팡이나 네, 이런 데서 새벽 배송 많이 하면은 이제 여름이니까 거의 뭐 대부분 식품을 새벽 배송을 하니까 그렇죠.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드라이아이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얼음팩? 뭐 아이스팩이나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근데 그런 회사가 있나요? 드라이아이스는 이제
태경학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비밀을 다 파헤쳤군요. 원래 이야기 안 하시려고 그랬는데 시청자님 제가 한 건 했습니다. 없다고 할까봐. 네.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 돼요. 네. 그래서 딱 생각했을 때 요즘에 새벽 배송, 그 식료품 배송 그렇네요. 마트가 또 안 가는 이유가 또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그런 거든. 그러면 드라이아이스나 아이스팩 관련 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충분히 이제, 가능한 것 네, 같아요. 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PD님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거? 지금 수영복 관련주는 수영복, 어떠냐. 뭐 배럴? 뭐 네, 그렇죠. 네. 근데 배럴도 최근 움직이지 않나요? 배럴도 저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배럴 맞네요. 좀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냥 원초적으로 결국 여름에 제일 많이 팔리는 거 맥주.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테라라는 게 나왔잖아요.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테라를 꽤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지금 테라를 마셨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맥주 시키면 예전에는 뭐 카스요, 하이트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테라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여름 수혜에 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또 주류세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또 가격도 인상했잖아요. 그럼 하이트 진로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맥주 병과 맥주 캔을 만드는 동원 시스템이죠. 이런 식으로 또 연결시켜 나가야죠. 또. 그러면 여름 수혜주도 꽤 괜찮은 종목들이 많네요. 저는 그 중장기를 아주 길게 봤을 때 외국에서 메로나 엄청나게 인기 있는 거 그렇죠. 아시죠? 빙그레. 메로나 말고 지금 서구권에서도 메로나가 지금 뭐 엄청난 인기인데 붕어 사만코가 네. 엄청나게 지금 그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빙그레도 사실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먹는 거에서는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데 그런 거는 몰랐네요. 붕어 사만코가. 지금 붕어 사만코가 베트남서부터 아주 뭐 거의 뭐 뭐라 그래야 될까?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붕어 사만코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빙그레에서 만들죠. 빙그레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냉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의류도 있고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옥석을 좀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테마주는 사실 선침에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일 만한 종목을 선침을 해서 이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정말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너무 많이 오른 거를 따라잡지 마시고 지금 저희들이 말한 언급된 종목군들만 하더라도 좀 바닥권 박박 끼고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차트를 하나하나씩 띄워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네, 상당히 많으니까 관심 가져보는 그런 것들 이제 항상 이거는 여름 관련주 실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관련주 간단하게 뭐 어떤 걸 사라 말아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관련주들은 충분히 우리가 발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주제 화웨이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화웨이 최근에 이 이슈가 나옵니다. 뭐 제2의 사드가 될 가능성.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중국 쪽에서도 약간 줄서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거를 좀 줄서기를 하라고 하고 있고 약간 화웨이 통신 장비를 안 쓰면 또 약간 이제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 제2의 사드가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의 사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뭐 어떻게 되기를 얘기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너무 불쌍하다 진짜로. 맨날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고 물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최근에 화웨이 임원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디플, 삼성 디플 돌아다니면서 공급 좀 제발 해주세요라고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 트럼프가 껴야 돼요 원래는. 트럼프를 껴야 되는데 지금 정부상에서 트럼프 눈치를 절대 안 볼 수가 없죠. 이제 뭐 대북과 관련해서 트럼프 눈치를 엄청나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눈치라고까지는 하지 말고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 쪽 그 임원들이 고위직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보복하겠다. 네. 반화웨이를 하면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하이닉스가 이게 오픈해보니까 화웨이 쪽 그 비중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네. 생각보다는 적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요 종목들을 한 큰 애들만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플, 삼성 디플 요렇게 LG 이노텍까지 5개를 놓고 보면 화웨이 쪽에 그 스마트폰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 대표적으로 5기업인데 만약에 뭐 미국 입장을 따라서 부품 공급을 안 했을 때는 화웨이가 핸드폰을 못 만들어서
화웨이의 그 플래그십 모델이 1년에 한 3,500만 대 정도 팔린다고 하는데 이거의 반사이익이 1,700만 대를 갤럭시 S가 갖고 갈 거라는 어떤 분석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공급을 안 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었을 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더 팔아서 파는 이익과 이 공급을 안 해서 보는 손해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화웨이 이거 제품 공급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지금 와이파이도 일단은 거기서 협회에서 빠졌고 얼마 전에 나왔죠. 오늘 나왔을 거야 아마. 그다음에 SD 카드도 빠졌고 마이크론도 빠졌고 인텔도 빠졌고 그다음에 그 영국 기업이죠. 그 ARM? ARM. ARM. 그 기업이 이제 설계를 해서 TSMC가 만드는 얘네 키론이라는 프로세서 쓰거든요. 그것도 이제 끝났어요. 근데 끝나서 화웨이 핸드폰을 중고 시장에서 뭐 500원, 1,000원에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럼 안 팔리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반사이익은 보긴 할 텐데 저는 일단은 뭐 5G 장비 쪽 말고 핸드폰만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제2의 사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2의 사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는 공급은 공급은 이건 사실 한 기업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지금 대부분 반화웨이 깃발을 든 기업들은 대부분 거의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보 쪽에서 뭐 하지 말라라고 딱 얘기를 못 받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 LG 이런 기업들이 눈치를 사실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적인 문제니까.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엄청난 수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리면 일단 이게 뭐 제2의 사드가 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때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드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국이 뭔가를 보복할 만한 카드는 없어요. 보복할 만한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화웨이를 지금 반화웨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웨이가 와서 해달라고 그렇죠, 네. 봐달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때랑 상황이 좀 다른다라고 보고요. 물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뭐 누가 뭐래도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에 좀 긍정적이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더 강도를 높여버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트럼프 쪽에서 미국 쪽에서 조금 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성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야 우리는 계속 화웨이에 공급할 거야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래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면 자 그러니까 중국에게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에 대해서 미국 회사들은 거기에 공급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도 만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AP 설계의 기본이 되는 건 ARM에서 만드는 설계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사실 이 부분을 피해서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OLED 장비 같은 경우도 OLED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레이저 결정 장비에 들어가는 레이저도 레이저 소스를 미국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부분도 뭐 미세 공정이나 이런 부분도 결국에 미국이 다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미국이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문제가 심화가 되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드 관련 중국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태클을 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렇다 치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은 어떻게 하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손해를 볼 건 뭐 극명한데. 완전 극명하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화웨이 쪽이든 애플 쪽이든 뭐 어느 쪽이 되었던 간에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매도가 맞다. LG 이노텍 차트 잠깐만 좀 볼까요? 요즘 좀 흐름이 좀 안 나오긴 했었었는데 LG 이노텍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예. 일단 어느 정도 하락은 좀 저지를 한 것 같은데 글쎄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짜장면인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적적인 측면은 분명 영향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저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 제한적이라는 것은 엄청 나쁜데 내 입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라는 뜻이거든, 사실 실질적으로. 만약에 무슨 악영향이 있었는데 뭐 악재는 있지만 이게 뭐 어떤 식의 뭐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가장 싫어하거든요. 진짜 그냥 나쁘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까지인지는 사실 뭐 이거를 뭐 계산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실질적으로 뭐 하나의 그 그렇죠. 매출처가 없어져 버리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제 뭐 약간 결론을 내려보자면 일단은 제2의 사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죠, 네. 결국은 미국이 미중 무역 협상, 그러니까 이 분쟁이 심화가 되면 우리가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권은 좀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심화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명확하게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 사실 삼성전자 관련 종목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자체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옵니다. 아까 이야기 제가 드렸던 파트론, 뭐 파워로직스, 뭐 대덕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요건 우리가 답할 건 아니지만 요것도 감안해봐야죠. 화웨이 제재가 미국 중국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키라면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됐을 때 화웨이 제재도 풀릴까?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잘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스냅백 전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건 이거죠. 중국이 자꾸만 한낙해놓고 말만 하고 안 하니까 그쵸, 예. 미국 이걸 이제 법제화를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당사자의 무역 관계에서 우리나라 법까지 바꿔야 돼. 이건 좀 굴욕적이거든요.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 건 이거죠. 그러면 알겠어. 자, 합의 보고 관세는 다 부과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하는 거 보고 풀 거야라는 거니까 화웨이 제재도 한 번에 안 그리고 풀리겠죠. 화웨이가 굉장히 좀 비도덕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뭐 KMW나 삼지전자 그 이야기 했죠. 대표 이사분들 네. 인터뷰 보면, 그렇고 외국에서도 이 기술 탈취 같은 게 그렇죠.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예 공부 안 한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게 원래 처음에 촉발점이었죠. 실질적으로는. 네,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뭐 이야기하자면 어쨌든 화웨이야 제2의 사드가 될 가능성은 우리의 결정권은 네. 아니다. 결국 이제 이게 심화되냐 마냐의 문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확한 수혜주와 피해주는 좀 피해 주시는 게 맞고요. 수혜주에 대해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네. 어떨까라고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내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